달순의 라이브입니다. 그 주위에서 이제 그런 걸 좀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그 축구 선수들이 돈을 많이 받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감독들도 돈을 많이 버나요? 막 이런 특히 이제 사오기가 그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막 그런 거잖아요. 실제 그 경기가 시작되고 공을 차고 골 넣고 골 막는 거는 그 이제 선수들인데 선수들이 연봉 많이 주고 돈 많이 버는 거 알겠는데 감독님들 같은 경우는 경기 시작하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나요? 막 이런 걸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축구 감독들에게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연봉을 포함을 해서 많은 돈이 돌아갈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최근에 프랑스 풋볼이 가장 전 세계에서 돈을 많이 버는 그 축구 감독은 누구냐 이런 거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프랑스 풋볼이 매년 이런 조사를 합니다. 이게 원래 그 역사가 좀 된 거예요. 프랑스 풋볼이 사실 굉장히 권위지인데 1999년부터 이 조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 조사를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 조사를 해서 그동안은 뭐 선수들, 감독들 계속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누가 전 세계에서 축구 감독들 중에 가장 수입이 많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10위까지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 이 수입이라고 하는 거 꼭 연봉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연봉 플러스 뭐 여러 가지 보너스라든지 뭐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감독이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스폰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CF 같은 걸 촬영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포함을 해서 지난 1년 동안 얼마 벌었냐 이 순입니다. 연봉만 꼭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누가 제일 많이 벌까요? 바로 스페인의 꼬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전 세계 축구 감독들 중에 돈을 제일 많이 지난 1년 동안 벌었습니다. 이번 시즌 이제 기준인데요. 2019, 2020 시즌 요 1년 동안 최근 1년 동안 번 돈입니다. 무려 얼마를 벌었냐? 시메오네 감독이 4,050만 유로 우리 돈으로 538억 원을 벌었습니다. 형! 네네. 시메오네 정말 축구도 정말 이 꼬마를 정말 잘 만들어놨지만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죠. 근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이거 연봉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시메오네 감독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번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2위 누구느냐? 이탈리아 인터밀란의 안토니오 콘테, 첼시 감독이었던 콘테 감독도 3천만 유로 399억을 1년 동안 벌었습니다. 근데 이 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첼시에서 잘렸잖아요. 첼시에서 해고당한 거에 따른 뭐라 그러죠? 뭐 해고 수당? 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실업급여 같은 거죠. 그래서 콘테가 실업급여 포함을 해서 지난 1년 동안 3천만 유로 벌었다. 3위 맨체스터 시티의 펩 가르디올라 감독입니다. 2,070만 유로 359억 원. 대단하죠. 여기 가르디올라 감독의 수입 중에서도 푸마나 닛산과의 개인적인 어떤 스폰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고요. 4위 잉글랜드 리버풀의 뮤리겐 클럽 감독입니다. 클럽 감독도 엄청 버네요. 2,400만 유로 319억. 5위는 공동 2명입니다.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의 지네딘 지단, 그 다음에 잉글랜드의 토트넘의 주제 무리뉴 감독. 또 많이 버는구나 이 형. 지단 감독과 무리뉴 감독이 2,300만 유로 306억 원을 법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자, 7위. 자, 바르셀로나의 전임 감독이었던 발베르데 감독. 발베르데 감독이 전임 감독이죠. 지금은 키케 세텐 감독인데 이 발베르데 감독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계약 기간 있으면 잘려도 돈 그것까지 다 받는 겁니다. 오, 진짜 많이 벌었구나. 1,900만 유로 253억 원 발베르데 감독. 8위가 역시 중국이다. 중국의 광저우 파비오 깐나바로 1,400만 유로 186억 원. 9위 전 유벤투스 감독인 알레그리 감독 1,450만 유로 179억 원. 10위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의 나렌의 라파엘 베니테스 감독이 1,300만 유로 173억 이렇게 1년 동안 벌었습니다. 진짜 10위까지 말씀드렸는데 10위 173억부터 시작해서 1위 538억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축구 감독들도 이게 진짜 우리가 뭐 선수들 얘기할 때 뭐 몇 천억 네이마르 음바페가 뭐 2천억이 넘네 이거 이정료입니다.
연봉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적료는 구단과 구단의 거리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감독이 개인이 번 돈이라고 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하죠. 170억부터 시작해서 538억까지 되는 거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되는 거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축구 감독들은 돈을 많이 버나요? 예. 아니 그 선수가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게 감독들도 이렇게 많이 줘야 돼요? 아니 웬만한 대기업의 CEO들보다 이거 벌어도 너무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자,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축구 감독들도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벌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2000년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받는 축구 감독들이 받아도 물론 뭐 큰 돈이긴 하지만 한 몇십억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버는 탑 클래스였어요. 예. 그런데 2000년 초반이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면서 한 15년 뭐 한 20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막 올라가, 2000 넘어가면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금의 한 200억, 300억, 400억 이런 감독들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500억까지 현재 지금 축구 감독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최근에 이렇게까지 많이 주냐는 거예요. 이것은 축구의 변화, 축구의 흐름의 변화와 딱 비례합니다.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축구가 그렇게 변해왔어요. 축구 전술이나 축구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예전에 축구는 개인이 했습니다. 개인이 혼자 잘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슈퍼스타가 팀의 운명을 바꿨던 시대가 있죠. 펠레, 마라도나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이죠. 개인이 운명을 거스리는 엄청난 플레이를 통해서 팀의 명운을 바꿔버렸던 게 과거의 축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보면 항상 옛날 축구가 딱 그 정말 잘하는 선수가 한 명씩 도장 깨기 하면서 너 꺾고 너 꺾고 너 꺾고 너 꺾고 그렇게 꺾어냈던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나요? 개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조직이 하는 축구로 변했죠. 혼자서 하기보다는 공격도 조직이, 수비도 조직이, 개인에서 조직으로 시대가 변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옛날의 축구는 우리가 막 1900년대 초반, 1930년, 1925년 막 이때 WM 포메이션 그려주고 막 이럴 때, 아니면 1950년, 60년대 막 브라질이 전 세계 잡고 막 헝가리가 전 세계 잡고 이럴 때, 그때는 어떤 축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공격 만능 축구였죠. 그래서 막 포메이션도 보면 뭐 이런 거잖아요. 뭐 1, 뭐 3, 뭐 6 이런 포메이션이었다고요. 예.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공격 축구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되죠? 축구가 공격에서 쭉 내려오르면서 전적인 밸런스까지 내려왔죠. 지금은 공격에서 수비로 내려왔다가 전체적으로 현재 축구는 이제 밸런스 축구,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얼마큼 잘 맞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에서 균형으로 넘어왔죠. 또 요즘 축구 어떻죠? 옛날에는 그 옛날 축구 보면 막 해설자들도 그렇고 뭐 사람 잡아야 됩니다 막 이런 거. 예. 사람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개인이건 공격이건 다, 공격도 개인이 한다는 얘기 아시죠? 예. 공격은 선수의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고 수비는 조직이 중요하다는 것처럼 옛날엔 사람이 중요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지역이 훨씬 더 중요하죠. 공간이 훨씬 더 중요하죠. 예. 사람보다는 공간과 지역을 얼마큼 잘 활용하느냐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런 건 뭐예요? 다시 정리해볼까요? 개인에서 조직으로, 공격에서 균형으로, 사람에서 지역으로. 이 이야기는 뭐죠? 선수보다는 뭐가 중요한? 팀이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조직, 균형, 지역. 이걸 개인이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앞에 얘기했던 개인 공격, 사람은 개인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변화된 흐름인 조직, 균형, 지역은 팀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옛날에 그러니 개인이 중요했던 시대는 슈퍼스타 한두 명 데려와가지고 돈을 왕창 줘가지고 연봉 줘가지고 이 선수가 팀의 운명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투자를 했다고요. 하지만 점점 축구가 개인보다는, 선수보다는 팀이 중요하다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 팀을 끌어나가는 누구? 바로 감독에게 투자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지도자, 팀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팀이 중요한 시대다. 정말 팀이 중요하다. 이런 거와 관련해서 진짜 맨유의 전설인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얘기인데 바로 그게 1% 론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죠. 기자회견 자리에 있었던 그 일화입니다. 어떤 기자가 물어봅니다. 퍼거슨 감독에게. 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다. 아니, 경기 휘슬이
올려가지고 경기가 시작되면 모든 걸 다 선수들이 하는데 뛰는 것도 선수들이 다 뛰고 골도 선수들이 넣고 수비도 선수들이 하는데 감독이 뭐 하는 거냐. 퍼거슨 감독은 그러니까 축구에서 솔직히 자기 감독이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를 퍼거슨 감독이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물어본 기자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랬더니 이제 퍼거슨 감독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기자한테 좋은 질문이다. 맞다. 실제 경기가 시작돼서 되면 싸우는 건 뛰는 건 선수들이다. 그러니 기자의 지금 질문처럼 너의 질문처럼 팀에서 선수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바로 99%나 된다. 실제로 경기가 시작되게 되면 축구 감독이 할 수 있는 일은 1%밖에 안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다. 경기가 시작돼 가지고 뛰고 이기려고 싸우고 막으려고 싸우는 건 선수들이지만 그래서 그게 차지하는 비중은 99%지만 내가 없으면 축구 감독이 없으면 그 팀은 그 선수들은 완성되지 않는다. 100이라고 하는 숫자로 하나가 되는 하나의 원팀이 되지 않는다. 그냥 낱개로 존재하는 99개일 뿐이지 하나의 팀인 100이라고 하는 거로 이루어진 하나의 원팀으로 싸우지 못하게 그냥 오합지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감독은 1%밖에 되지 않아. 하지만 그 1%가 들어가야 99개가 100이라고 하는 하나의 완성되어 있는 것으로 만들어져서 원팀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감독은 1%밖에 되지 않지만 그 감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팀은 진짜 팀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오합지졸의 팀이 되는지 그걸 보여준다. 그래서 그 퍼거슨 감독이 얘기했던 1%론이야말로 현대 축구에서 감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감독이 들어감으로써 완성될 수 있는지, 감독이 없어서 완성되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1% 이론. 이게 바로 현대 축구에서 감독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에 대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현대 축구는 뭘 많이 활용을 해요? 옛날보다 확실히 많아진 게 뭐예요? 통계, 숫자 이런 게 확실히 많아졌어요. 우리 옛날에 한 진짜 축구 보면 별게 없었어. 통계라는 게 그냥 뭐 몇 경기 출전, 몇 골, 몇 도움, 뭐 아니면은 뭐 파울 몇 개, 경고 몇 개 이거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요즘 뭐예요? 뭐 옵타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통계가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런 엄청난 통계, 또 그러니까 통계를 뽑아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수많은 그런 어떤 그 과학적인 접근법 혹은 IT 이런 거잖아요. 자, 이런 어떤 수단과 방법, 통계, 숫자 이런 게 상당히 많아지면서 예를 들어 이런 거를 수치를 가져와. 그래서 이걸 써먹어야 되잖아요. 예. 이걸 전체적으로 그러면 팀에 잘 적용을 해가지고 잘 써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데이터들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선수 개개인들이 오케이 나는 이 정도 뛰었으니까 이만큼 더 뛰어야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크진 않잖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팀에 정말 유의미한 의미로 싹 집어넣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통계 숫자를 해석하고 이걸 얼마큼 대입시키고 실현시키고 실행시키고 이러니 이런 IT를 잘 활용을 하고 통계를 잘 써먹을 수 있는 전체적인 조절할 수 있는 사람, 통제자. 이게 바로 감독이 좀 중요하고, 이거 최첨단에 서 있는 감독이 누구예요? 이런 거 IT나 통계, 나겔스만 같은 젊은 지도자들이 점점 각광받고 있고, 이런 좋은 지도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또 돈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자, 세 번째 또 뭐가 있느냐? 요즘은 축구 산업이 진짜 커졌잖아요. 축구 산업이 커지니까 이게 선수들도 예를 들면 받는 연봉만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CF도 촬영을 하고 뭐 이것저것 또 하고 활동도 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것처럼 감독도 똑같습니다. 예. 제가 아까 다시 한번 감독들 중에 돈 제일 많이 버는 감독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 시메오네 감독. 시메오네 감독이 얼마? 538억을 벌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유로로 하면 4,050만 유로라고 말씀드렸는데, 시메오네 감독의 연봉은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2,200만 유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버는 돈이 한 절반 정도가 연봉이고 나머지 다 뭐예요? 다 부수입이에요. 뭐 수당이나 뭐 우승 보너스나 아니면 자기가 뭐 개인적으로 어디 촬영을 하거나, 시메오네 감독도 보면 이게 많잖아요. 액션도 많고. 그러니까 잘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 산업이 점적으로 팽창되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그냥 선수만 갖고 썼는데 요즘은 아까도 얘기했던 여러 가지 감독이 중요한 시대가 되니까 이렇게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팀에서도 감독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마케팅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감독들이 버는 돈이 이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광고주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중요한 게 참 많아지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이렇게 새로운 어떤 플랫폼, 유튜브, 뭐 아프리카 이렇게 참 이렇게 많은 것들이 팽창하고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희도 저희가 아주 그러니까 좀 이렇게 편한 가격에 모실 테니까요. 예, 어디 가니? 자, 해서 언제든 달순애를 기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때려야죠. 알람 들어갔어요.